변호사님, 저도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스마트폰은 항상 갤럭시만 써라, 아이폰 쓰지 말아라 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이제 통화 중 녹음이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증거 자료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상황이 터졌을 때 이 증거 자료가 되는 기준점이 있나요? 어디까지가 증거가 된다? 증거 자료는 원칙적으로는 뭐 어디까지가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화 중 녹음도 마찬가지고 당사자 간 녹음도 마찬가지고요. 녹음에 증거가 되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 증거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뭐 가서 그러면은 참고인이든 관계되는 분들 만나서 대화를 하시면서 녹음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일단은 대화를 하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황에 대해서 하고 그 후에 가능하면은 사실확인서를 받아다 주세요. 사실확인서를 써달라 하면은 그때 거부 반응 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왜냐면 이걸 써주는 순간 왠지 경찰서에도 가야 될 것 같고 법원에도 가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거기서 거부 반응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녹음을 해라. 그러면은 그 전까지 대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몇 명이든지 녹음해도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있었던 전화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근데 전화기가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지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포렌식 업체에 가서 의뢰를 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뭐 포렌식 업체를 한 두세 군데 찾아갔었는데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너무 억울하고 이 전화기에 분명히 내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수소문해서 조금 더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곳에 가서 그걸 포렌식을 받아오신 분도 있었어요. 증거 자료에 한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엉뚱한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목소리가 녹음이 됐다는 건 네. 영상으로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가해자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내 목소리 아닌데? 라고 하면 이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음을 했을 경우에 그 녹음 파일은 녹취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 녹취서는 이제 뭐 속기 사무실 같은 곳에서 듣고서 이게 이 내용대로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사실상 뭐 공인 인증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고, 그거를 봤는데 이제 상대방 편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 사실 내 목소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보다는 이거는 정황이 이렇고 이때 당시에 내가 뭐 이러이러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럴 경우에는 뭐 법원 재판까지 갔을 때는 그 사람을 증인으로 이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됩니다. 아,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녹취라는 것 자체가 결국 파일이잖아요. 네네. 정말 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원본을 수정을 해서 유리한 부분만 따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예를 들면 두 사람 다 녹음을 했을 경우에 앞부분을 포함해서 전체를 녹음 파일을 내는 경우들도 있죠. 수정한 거를 원본이라 하면서 이렇게 거짓 제출을 해버렸을 때는요? 그걸 시도해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잘렸다는 거를 감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녹음 파일 전체 파일이 아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녹음 일시라는 게 있겠죠. 네. 그리고 그 후에 언젠가 이 파일을 잘랐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감정 신청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걸 시도해보진 않았어요. 아, 근데 그렇게 해주는 업체도 있긴 있나 보네요. 녹음 파일을 녹취록화 하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예를 들면 2시간, 3시간짜리 녹음 파일을 다 녹취서를 만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딱 필요한 부분만 녹취서를 만들기도 하죠. 꼭 증거를 이렇게 숨기기 위한, 나한테 불리한 부분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더라도. 변호사님, 제가 사람 만난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제가 녹음을 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 무슨 안 좋은 상황이 터졌을 때 제가 앞으로 녹음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쩌다 보면 제가 녹음을 하겠다 말을 못하고 제 스스로는 비밀로 녹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증거로 제출했는데 상대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이걸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당사자 간의 대화에 녹음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 고소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처벌을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은. 혹시 그럼 민사적으로는요?
민사적으로도 그거를 뭐 어딘가에 예를 들면 뭐 방송이나 뭐 유튜브 이런 곳에 퍼뜨려서 음성권을 침해했다 이런 논리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는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있다. 그 대화를 유포함으로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다만 고소장을 내는데 이거를 녹음한 파일을 낸 거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은 안 되겠죠. 아, 그러니까 제가 어디 공공연하게 퍼뜨린 게 아닌 이상은 네네. 정말 이게 고소 관련된 걸로만 썼을 때는 네네. 민사든 형사로든 네네. 제가 뭐 이렇게 고소를 당할 일은 없다 이거겠네요. 네, 증거 자료를 낸 거기 때문에 네,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그런 게 또 갑자기 궁금합니다. 이제 증거 자료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서류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서류가 가장 많죠. 무슨 네, 상황이 증거 자료. 있어서 네네.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서명을 할게 네네.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건이 터졌을 때 이 가해자가 이거 내 서명 아닌데? 아,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감정을 들어가는 겁니다. 예. 서명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 사람의 서명이 맞는지도 감정이 들어가고 도장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감정인이 나와서 예를 들어 서명에 대한 거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글씨들을 계속 써보라고 합니다. 빠르게 써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 사람 서명이 맞는지에 대해서 감정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죠. 어지간하면 감정의 의견대로 갑니다. 아, 그래서 감정인께서 이 필체가 동일합니다 라고 하면 네네. 거의 그냥 그렇죠. 도망갈 네. 수 없겠네요. 뭐 재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항소를 해서 재감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 번 정해진 의견이 잘 뒤집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만약에 제가 나중에 잘못을 저지를 때는 왼손으로 미리 한번 서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예,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